전체 염증 노화에서 식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에서 50% 되지 않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회복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식이가 가장 강력하고 1차적인 조절 수단이라는 것을 그분은 일단은 철학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다. 전신염증, 약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사실 피부 질환을 보면 큰 카테고리 보면 피부의 종양이 있고요. 나머지 질환들은 다 염증이에요. 근데 약간은 잘못된 인식이기도 하지만 피부과 약을 먹거나 바르면 독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피부과적으로는 연고를 바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고를 바르면 우리가 적절한 세기의 연고를 바르면 부작용 없이 어느 정도는 웬만한 피부 염증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소방수가 이렇게 물을 쫙 뿌린 불이 꺼지듯이요. 이제 몸 전체에 염증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계속해서 쓰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 가장 크냐면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배는 나오고 살이 붓고 팔다리 약해지고 뼈는 약해지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가 가장 잘해야 될 건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쓰긴 쓰되 가장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스테로이드 말고 부작용은 적으면서 염증은 확실히 잡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염증 노화나 여러 가지가 새로운 해결책들이 줄기세포도 그 중에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면역을 조절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없이 불을 잠재울 수 있는 소방관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 식이요법으로 가능할까요? 일단 식이에 대해서 본다면 첫 번째로 식이의 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의 양은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많고 지방이 많고 가공식품을 많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몸속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처리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또 지방 축적이 많아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의 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ATP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거를 약간은 제한하게 되면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약간의 소식을 하게 되면 AMPK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서트윈이라고 하는 경로가 활성돼서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없애버립니다. 미토파지라는 걸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식이가 미토콘드리아의 손상과 회복을 결정하는 1차 요인인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설탕이라든지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통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미토콘드리아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혈당이 높으면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AGE라고 하는 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AGE는 우리 몸속에 전신에 다 손상을 주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도 역시 손상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당이 정제당이 많은 것들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지방은 트랜스 지방이 안 좋은 건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과도한 오메가6도 미토콘드리아의 막이나 여러 가지 인지질 산화를 손상하게 되죠. 인지질을. 반면에 EPA라든지 DHA와 같은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지방이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회복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잉의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우리 mTOR라고 하는 신호 전달 경로가 과활성돼서 노화가 촉진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아미노산 중에서 루이신이나 글루타민 같은 경우에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나 식물성 영양소, 특히 폴리페놀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폴리페놀이나 파이토케미칼이 많은 다이어트를 섭취하게 되면은 미토의 건강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소단 직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몇 프로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논문과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전체 염증 노화에서 식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에서 50% 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현재나 노화나 대학 의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회복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식이가 가장 강력하고 1차적인 조절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 섭취,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음식 중에서는 이제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자를 프렌치 프라이로 먹느냐 아니면 구워 먹거나 쪄 먹느냐 완전히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먹는다. 그럼 닭고기를 우리가 쪄서 먹느냐 아니면 프라이드 치킨을 먹냐 완전히 그 최종 당화성분의 양이 많게는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해서 요리를 해서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일 일식 창시자의 근황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그분은 일단은 철학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분명하다. 그리고 요리를 자기가 직접 해 먹잖아요. 요리를 직접 해 먹고 자기가 딱 그 재료가 보이게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정갈하게 요리하는 거 봤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걸 하느냐? 그러면 그분은 성형외과 의사신 것 같은데 내가 최상의 이런 능력을 갖고서 뇌와 손의 힘을 갖고서 최대한 시술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분명한 철학과 그다음에 재료를 구입해서 자기가 맞게 한 번 먹어도 되고 두 번 먹어도 되고 사람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분은 한 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한 번 드시는 거고 그리고 요리를 직접 아주 정갈하게 해 드시는 면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고려하는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체질, 그다음에 가족력, 그다음에 내 피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장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안으로 보이냐? 그럼 제가 보기엔 동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어지려면 이제 저도 피부과 하면서 먹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새 먹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은 특히 여드름이나 주름까지 얘기하면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여드름은 확실히 유지방하고 정제된 당이 관련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의 시험을 볼 때는 여드름은 예를 들어서 음식과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여드름은 이제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많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정제된 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우리가 설탕을 10g 정도 먹는다고 하면 20g 정도 먹는다고 하면 그 후성 유전학적으로 그 나이가 더 많이 든다, 2.4개월 정도 더 많이 든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제 책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단 걸 20g이 얼마 정도냐면 콜라 한 캔이 한 4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콜라 한 캔에 반만 먹어도 20g 먹으면 그걸 매일매일 먹게 되면 내가 환경적으로 더 빨리 늙어서 후성 유전으로 빨리 늙어서 주름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라서 이런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귀를 닫게 되겠지만 이제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